200만 남한 청년들을 징집해서 훈련시킨다면 북한군 침략을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면전 앞에서 칭찬을 해줬습니다만 언제 200만 청년을 징집해서 훈련까지 마친 후 싸운단 말인가? 그렇다면 최병덕 총참모장은 어떻게 답변해야 했을까? 아마도 100점짜리 답변은 전쟁 발발 이틀째 되던 날 김홍일 장군이 했던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2025년 7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안규백. 그는 민간인 출신,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국방장관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를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일 경우 군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의 철학을 군에 이식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란 기대. 바로 이것이 문민 출신이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무나 경험이 없어서 뭘 제대로 모르는 인물이 군대의 총수로 앉아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전날 밤, 당시 국군의 총수는 신성모 국방장관과 최병덕 총참모장. 신성모 장관은 영국 상선단에서 선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통솔하는 것과 배를 모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 결국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모든 것은 최병덕 총참모장 단 한 사람에게 달려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6.25 전쟁 초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최병덕 총참모장. 지금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군은 육군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었기에 최병덕 총참모장은 사실상 국군 총사령관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최병덕 총참모장 또한 전쟁 경험은 물론 병력 지휘 경험이 전무했다는 사실. 169cm에 100kg이었던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야전지휘관이 아니라 병기 행정본부장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병기에 대한 전문성은 있었지만 현대전에서 전략을 세우고 대규모 부대를 운영하는 데는 무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 국군의 최고 지휘관에 임명되었던 것일까? 다음에 일화는 그 이유를 매우 잘 말해줍니다. 미군 고문관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둔해 보이는 사람을 총장에 앉힌 겁니까? 그건 당신네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나의 최 총장은 날씬한 장군들이 갖지 못한 기민한 면을 갖고 있거든.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면 최병덕 총참모장은 군사 전문가라는 점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빠르게 수행해줄 충성스러운 인물이라는 점이 평가되어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병덕 총참모장은 6.25 전쟁 초반 국군의 비참한 패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1949년 12월 6.25 전쟁 발발 6개월 전 미국도 아닌 국군 내부에서 북한군 침공 예상 보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6번 정보국 장도영 대령, 박정희 문관, 김종필 중위 등은 북한군의 병력 이동과 기습 남침 가능성을 예상하여 6번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최병덕 총참모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도 북한의 상투적인 위협을 얘기한 것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최병덕 총참모장을 탓하기도 어려운 사건이 전쟁 발발 직전에 벌어집니다. 1950년 6월 18일 전쟁 발발 불과 일주일 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고위 인사. 그의 이름은 존 포스터 덜레스. 그는 훗날 미국 국무장관이 되는 인물이자 당시 미 국무부의 핵심 인물. 그는 국군 지휘부를 만난 후 직접 38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시차를 마친 덜레스의 본국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장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쟁 발발 불과 일주일 전 미국조차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전혀 몰랐던 셈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그리고 6월 29일 최병덕 총참모장의 해임. 전부 4일의 기간,
그 기간 최병덕 총참모장은 무엇을 했을까? 전쟁 전날 밤인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나름 화려했던 서울의 밤. 이날은 장교 구락부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병덕은 미 고문단들과 어울려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6월 25일 새벽 0시부로 전방부대 비상경계령을 해제했다는 사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10분, 이 시각이 첫 보고의 시각이었습니다. 인민군이 엄청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38선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분쟁일 거야. 이 보고는 최병덕 총장의 잠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벨.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난 최병덕 총참모장. 그는 급히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장관님은 일요일엔 전화를 받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마치 구미 선진국의 장관 흉내를 내는 신성모. 우여곡절 끝에 신성모 장관에게 북한군 침공 보고를 마친 시각은 6월 25일 오전 7시. 그러나 그 시각 이미 개성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최병덕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점은 그래도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는 지프를 타고 의정부 전선으로 달려가 직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북한군의 전면 남치입니다. 전선으로 달려와서야 상황을 깨닫게 된 최병덕 총참모장. 그러나 솔직히 이런 것은 총사령관이 하고 있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전쟁 2일차. 최병덕 총참모장은 국군 내에서 전투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이범석, 지청천, 김홍일, 김석원 등이 6번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국군에서 가장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진 사람은 김홍일과 김석원 두 사람. 막강한 북한군을 의정부에서 저지하려고 할 게 아니라 신속히 철수하여 한강 이남에서 지연전을 벌여야 합니다. 이범석 전 총리와 지청천도 한강 방어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서울만은 지켜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최병덕 총참모장. 그는 지방에 있던 세계사단을 급하게 불러올렸고 올라오는 이들을 차례차례 대대 단위로 전방에 투입시켰습니다. 이런 명령은 아까운 병력을 북한군 입에 쳐넣는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오후 1시 의정부의 함락. 이제 서울이 넘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 다음 날인 1950년 6월 27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1시 북한군 전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 이 보고는 최병덕 총참모장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최창식 공병감에게 한강 인도교 폭발을 명령한 후 급하게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성급한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군 전차가 한강 인도교에 도달한 것은 이로부터 7시간이나 지난 후였기 때문. 이렇게 급하게 실행된 한강 인도교 폭파는 그나마 갖고 있던 국군 중장비와 주력 부대의 극심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 최창식 공병감만 책임을 지고 억울하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1950년 6월 29일 전쟁 4일차 메가더 원수가 수원 비행장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최병덕 총참모장을 대면한 메가더 원수. 앞으로 국군의 계획은 무엇인가? 메가더 원수는 통역을 통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200만 남한 청년들을 징집해서 훈련시킨다면 북한군 침략을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전해주시오. 메가더 장군은 면전 앞에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최병덕 총참모장이 허세만 높지 실속은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그에게 국군 지휘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승만 대통령과의 독대. 참모 총장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평가는 놀랄 만큼 정확했습니다. 북한군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는 시점,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언제 200만 청년을 징집해서 훈련까지 마친 후 싸운단 말인가. 이 답변은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실 감각의 결여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병덕 총참모장은 어떻게 답변해야 했을까? 100점짜리 답변은
전쟁 발발 이틀째 되던 날 김홍일 장군이 조언했던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병력을 후퇴시켜 한강에서 방어전을 벌이면서 미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메가더 장군은 최병덕 총참모장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결국 지휘력과 전쟁에 대한 경험의 중요성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 결판납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교훈을 남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총사령관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런 비극은 또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